오늘 우리와 같이 산책할 책은 그래도 계속 가라. 그래도 계속 가라. 조셉 앤 마셜이라는 분의 책인데, 이분은 인디언 보호구역이 된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 남부의 로즈버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교사이자 역사가이며 민간 전승을 연구하는 민속학자인 동시에 라코타 인디언 부족의 전통 공예품을 만드는 장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삶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은 행복과 기쁨만이 아니며 온 우주가 우리에게 호의적인 것 같은 때에도 슬픔과 고통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우리의 삶에서 천상의 이치에 따라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오로지 살아가는 동안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어떤 고난과 역경도 그 속에서 내딛는 미약한 한 걸음보다 강할 수는 없다. 우리 한 걸음만 더 나아갑시다. 한 젊은이가 자신의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삶이 왜 이렇게 힘든 거냐고. 이 질문에 할아버지가 답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할 모든 내용은 그 손자와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위해서 한 얘기, 손자를 위해서 전한 오화, 저도 할아버지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산책을 시작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산 꼭대기를 향해, 해돋이를 향해, 희망을 향해 내디딘 가장 연약한 한 걸음이 가장 맹렬한 폭풍보다 훨씬 더 강하단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네. 그래도 계속 가거라. 삶이 내 여정 한복판에 역경을 갖다 놓았다면 너는 그것으로부터 강인함을 배울 기회를 얻게 되어 있단다. 그것이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이지. 삶은 그저 삶일 뿐이야. 원래 생긴 그대로지. 네가 있든 말든 그냥 계속 될 것이라는 점만 빼면 인생에서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단다. 할아버지, 왜 우리 삶에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께 저와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 때 그분들은 무엇라 하시던가요? 그분들께서는 내 앞에 놓인 여행, 장차 내 인생이 될 여행을 하라고 말씀하시더구나. 그것이야말로 내가 해답을 얻게 될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셨지. 살다 보면 기쁜 일만큼이나 슬픈 일도 있고, 이길 때가 있으면 질 때도 있으며, 일어서는 것만큼이나 넘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단다. 배부를 때가 있으면 배고플 때도 있고, 좋은 일과 마찬가지로 나쁜 일도 일어나기 마련이지.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단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일을 멈추지는 않아. 우리가 양지 쪽에 있는 동안 늘 음지 쪽을 두려워하면서 걷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역경과 고난의 시간이 언제 어떤 식으로 닥칠지 모르는 건 확실하다만, 그래도 그게 언젠가는 찾아오리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정말 그런 일이 닥쳤을 때 한결 쉽게 맞설 수 있지 않을까?
여행의 마지막 순간에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인가는 앞으로 네가 여행을 하면서 만들어가게 되어 있단다. 네가 선택한 서로 다른 길들에 의해 네 인생이 완성되어 가는 법이지. 네가 한 선택과 그 길이 너를 이루어 가고 있는 모습에 더해지거나 빠지는 거란다. 그리고 네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간에 여행이란 반드시 끝나기 마련이지. 무엇이 저 매를 이끌고 있겠느냐? 늙은 매가 물었다. 자기를 데리고 가는 바람을 타고 있는 걸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의지를 따르고 있는 걸까? 아마도 매가 가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나 보죠. 제레미가 답했다. 그 말에 늙은 매가 미소를 지었다. 삶이란 바람과 같은 것이지. 삶이란 바람과 같은 것이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며 든 생각 중에 늙은 매 할아버지와 같은 좋은 스승을 두었더라면 제 인생에 있어서 어땠을까? 오래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대왕세종이라는 사극을 즐겨보면서 세종대왕이 수많은 업적을 남기는 최고의 성군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좋은 스승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태종 이방원 정도의 능력자라면 좋은 스승을 모셔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게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니 책 읽기를 권하는 거라고. 거실에 TV를 없애고 책장으로 꾸민 이유도 그 이유였습니다. 현실이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졌거나 우리가 선택한 길이 우리를 형성하고 우리를 이끌어 간단다. 때로는 우리 혈관을 흐르는 피보다도 더 자주 그러는 수가 있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가졌고 또 가질 수 있는가를 놓고 자기 자신과 남들을 비교한단다.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가르침이지. 부로 권력과 영향력을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도덕성이나 친절함 그리고 동정심을 살 수는 없는 법이다. 삶의 폭풍에 용감하게 맞서는 것은 그것이 옳이라는 것을 아는 데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폭풍이 불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하지만 사실상 그것들이 옳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해. 그리고 그것들이 닥쳤을 때에는 제일 먼저 최선을 다해 용감하게 맞서야 하느니라.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건 간에 우리가 어떻게 폭풍에 맞서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로지 그것을 견뎌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단다. 옛날에 우리 부족 사람들은 독특한 방법으로 지도자를 뽑곤 했어. 부족 사람들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그리 유별난 일은 아니었어. 처음에는 선거철이 되면 무슨 일을 하겠노라고 공약들을 내걸던데 사실은 가장 약속을 많이 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구나. 나는
옛날이 더 좋단다. 그 시절에는 어떤 사람이 이미 이루었거나 겪어온 일들을 통해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알 수 있었으니까. 오는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누구를 지지하던 꼭 투표를 하셨으면 합니다. 투표하는 것, 즉 정치 참여와 관련해 두 의견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함석헌 선생의 말입니다. 정치란 덜 나쁜 놈을 골라 뽑는 과정이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투표를 포기하면 그놈들 중에 제일 나쁜 놈이 다 해먹는다. 플라톤의 말입니다.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벌 중에 하나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여기서 정치 참여는 당연히 투표입니다. 즉, 투표를 안 했을 때 받는 벌 중에 하나가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화나지 않나요? 여기서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란 꼭 선거에 나선 후보 당사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의 정치의 특성상 후보는 대리인일 뿐 그를 지지하고 그의 당선을 위해 투표한 사람들을 말한다고 봐야겠지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시고 3월 9일 저녁 7시까지 인증샷을 남겨주시는 분들께 제가 로또 복권 2,000원씩 쏘겠습니다. 3월 4일, 5일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 포함입니다. 첫 이벤트이니만큼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하시면 좋을 듯 한데요. 꼭 복권이 아니더라도 교통비 1만원 정도 어떠세요? 4천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싶은데 책과 산책의 제안이었습니다. 궁금하네요. 5천원 로또 복권과 교통비 현금 1만원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신 적이 있으세요? 물론 있다마다 그럴 뻔했던 적도 꽤 여러 번 있지. 정말이세요? 무엇 때문에 그러셨어요? 지쳤기 때문이지. 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열정이 다 말라붙었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이란다. 피로가 우리에게 멈추라고, 그만두라고, 포기하라고 속삭이고 애원하고 사정하거든. 삶을 살다 보면 지금 내가 그런 것처럼 수많은 대목에서 선택을 해야 할 순간과 부닥치기 마련이지. 우리가 했던 선택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단다. 아울러 피로가 속살거리는 목소리가 아무리 유혹적이라 할지라도 결국 멈추거나 그만두거나 포기하는 것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점도 기억하려무나. 우리는 항상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해. 그것이 아무리 하찮고 더디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